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총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지키려는 현역과 넘어서려는 입지자들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KBS는 총선을 1년 앞두고 호남 정치 1번지인 목포를 비롯해 전남 서남권 민심의 향방을 확인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벌였는데요. 먼저 전현직 의원의 리턴 매치 성사 여부가 관전 포인트죠. 목포 선거구의 후보 경쟁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호남 정치 중심지로 꼽혀온 목포.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은 지역이지만 무소속 국회의원을 배출한 적이 있고 현 단체장도 무소속일 만큼 한세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내년 목포시 국회의원 출마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 중에 누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꼽은 답변이 29%로 가장 많았고 김원희 국회의원 22.9%, 윤소아 전 국회의원 14.4%, 배종호 전 KBS 뉴욕 특파원 6.4%, 윤선웅 국민의힘 목포시 당협위원장 2%, 신재중 전 청와대 비서관 1.7%, 이윤석 전 국회의원 1.4% 등이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남성과 60대 이상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김원희 의원은 30대와 50대에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정의당 원내수장을 지낸 윤소아 전 의원은 상대적으로 40대와 50대의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현직인 김원희 민주당 의원의 재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었습니다. 한 번 더 당선되는 것이 좋다 28.4%, 다른 인물이 당선되는 것이 좋다 54.9%로 교체론을 선택한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전남 서남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김영록 전남지사와 시군 단체장들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도 이루어졌는데요. 결과는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민선 8기 10개월 전남 서남권 4개 지역 주민들에게 도지사가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목포 시민들은 55.0%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19.8%는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무안에서는 잘하고 있다 58.3%, 잘못하고 있다 21.7%였고 신안에서는 잘하고 있다 62.4%, 잘못하고 있다 12.0%, 한평에서는 잘하고 있다 60.6%, 잘못하고 있다 17.4%로 나타났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은 소속 정당 지지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목포와 무안, 신안, 한평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모두 70%를 넘었는데 목포의 경우 민주당 지지도보다 김 지사가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15.6%포인트 낮았습니다. 4개 지역 시장 군수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에서는 박홍률 목포시장 잘하고 있다 48.8%, 잘못하고 있다 40.8%, 김산 무안군수 잘하고 있다 75.5%, 잘못하고 있다 16.3%로 나타났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잘하고 있다 66.8%, 잘못하고 있다 26.2%, 이상익 한평군수는 잘하고 있다 69.8%, 잘못하고 있다 22.0%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 광주총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목포와 무안, 신안, 한평 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목포 504명, 무안 501명, 신안 506명, 한평에서 510명이 답해 응답률은 목포 10.3%, 무안 16.4%, 신안 15.7%, 한평 22.8%를 기록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목포와 무안, 신안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한평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 광산을이 지역구인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복당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어제 논평을 통해 위장 탈당 사태는 정당의 이익에 따라 얼마든지 책임 정치를 내팽겨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지금이라도 깊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산시민연대도 보도자료를 내고 민의원을 복당시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 결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훼손이라며 꼼수 탈당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을 받은 경우 희생자로 직권 결정하는 내용의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일기 진실화해위 조사나 여순사건위원회 진상조사를 통해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 별도의 신고서 제출 등을 거치지 않고 여순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직권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으려면 오래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광주와 전남 지역은 야간 진료가 가능한 소아청소년과가 거의 없어서 이른 아침에 환자가 몰린다고 합니다. 이에 광주시가 심야 진료가 가능한 어린이 안심병원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서구의 한 아동병원. 환자가 많을 때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대기실이 북적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8시, 빠를 때 7시 와도 진료를 12시예요, 12시. 동네 내과만 가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안 하는데 이거는 좀 너무한 것 같아서. 특히 아이들이 밤에 아프면 진료하는 병원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열났을 때 해야 때 말고는 해준 게 없다 그러거든요. 링겔도 안 놔주고. 그리고 이제 애기 어리다 보니까 더 해줄 수 없다고만 하고.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야간까지 소아 진료를 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이 전국에 36곳 운영 중이지만 광주와 전남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이 지정되면 아이들은 최대 자정까지 소아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시도 뒤늦게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해당 병원이 휴일에도 자정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달빛병원을 지정받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부족한 진료비는 시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경증인 어린이 환자가 안심병원에서 야간 진료를 받게 되면 응급실에 환자가 몰리는 현상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문제는 숙제입니다. 모든 병원이 다 구하기 어려워서 그리고 이제 젊은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그 8시부터 11시, 12시 근무를 안 하시려고 하시지 않을까. 광주시는 여러 개의 병원을 같이 선정해 시간을 나눠서 진료하는 방식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해 6월까지는 안심병원 선정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여수 해상을 지나던 석유 제품 운반선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외국인 선원 2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저녁 8시 30분쯤 선원 19명을 태우고 여수시 연도 동쪽 17km 해상을 지나던 5,600톤급 석유 제품 운반선의 페인트 창고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 2명이 화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현장을 수습하는 대로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5.18 관련 가해자와 피해자 간 화해로 역사 정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견해가 제시됐습니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5월 정신지키기 대책위가 마련한 좌담회에서 당시 진압군으로 투입된 장병들도 신군부의 도구로 피해자인 점은 있지만 특전사단체와 5월 공법단체 간 화해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당사자 단체만이 5.18 관련 독점적 주체가 될 수 없다며 현재 논란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국가가 피해자 입막음용으로 보상을 먼저 시행한 데서 비롯됐다고 덧붙였습니다. 5.18 관련자에 대한 보상 신청과 접수가 2015년 이후 8년 만에 재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직자와 학사 징계자 등에 대한 보상 신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보상 신청은 오는 7월부터 올해 말까지 광주에 설치되는 5.18 보상심의위원회에 하면 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제 아침도 쌀쌀했는데 어제보다도 1에서 5도가량이나 내려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여는 곳들 있겠습니다. 기온은 오늘 낮부터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24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이나 높아 따뜻하겠고요. 내일은 아침 기온도 9도로 평년 수준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하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아침까지 나주와 신안 등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장성과 나주 1도 안팎으로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8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8도, 곡성 23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9도, 강진과 해남 20도로 예년 이맘때 봄 날씨가 예상되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6도에서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밤 전남 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이 돼서 토요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27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